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토론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완벽함보단 탁월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3 안세은입니다. 힘있는 발언과 깔끔한 정리로 토론을 이끌겠습니다. 고2 한진희입니다. 어디서든 분위기를 이끄는 승부자, 흥 넘치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고2 조웅현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토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중3 이서연입니다. 뒤넘는 토론은 바퀴 없는 자동차다. 토론계의 빌 게이츠를 꿈꾸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이진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토론을 이끌어주실 전문가 우리 조우런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위원님들의 토론이 쑥쑥 클 수 있도록 물과 태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조우런 변호사입니다.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몇 석일까요? 1번 200석, 2번 250석, 3번 300석. 저요. 우리 손을 좀 먼저 들었어요. 저 2번이요. 2번 250석. 네.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은 없는데 네. 뭔가 300석은 너무 많고 네. 200석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땡. 네. 우리 안세윤 의원님? 저는 3번 300석 예상해봅니다. 저렇게 많을까요? 그러게요. 오늘 촉이 자꾸 3번을 가리키네요. 정답. 감사합니다. 네, 재헌국회는 200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게 6대, 7대 국회에서는 175석으로 가장 적었고요. 19대 국회와 지금의 국회, 21대 국회에서는 300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법률 의결 및 정부 예산안 심의 확정 등의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대부분 의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요. 현재 국회는 상임위원회 몇 개를 운영 중일까요? 1번 12개, 2번 17개, 3번 22개. 네, 정답을 아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진희 위원님. 네, 2번 17개. 오! 왜 그렇게 생각했죠?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상임위원회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교육, 외교통일, 국토교통. 네, 우리에게 익숙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들이죠. 네, 오늘 퀴즈로 상임위원회는 17개라는 상식 다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국회의원은 동시에 몇 곳의 위원이 될 수 있을까요? 1번 하나, 2번 둘, 3번 둘 이상. 이진우 의원님. 저 2개요. 2개? 아쉽지만 땡입니다. 정답은? 네, 이서연 의원님. 전 1번 1개. 1번 1개. 네. 하나만 집중하는 게 좀 왠지. 좋아 보이나요? 네. 땡! 네, 정답은 2 이상입니다. 자, 국회의원이 2곳 이상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려면 너무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국회법 39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2곳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2곳 이상에 소속되게 운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곳만 되는데 겸임이 가능한 상임위원회도 국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이렇게 3곳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동 우승자네요. 우리 안세윤 위원님과 한진희 위원님이 한 문제씩 맞췄습니다. 네, 박수!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접니다. 우리 이서연 의원님. 자, 우리 이서연 의원님이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하셨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인데요. 요즘 스승의 날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기념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승의 날 며칠 전부터 집으로는 선물도 카네이션도 안 된다는 안내장이 나오고 기념일인 듯 기념일이 아닌 듯 하는 어색한 상황 때문인지 어떤 학교는 스승의 날을 아예 임시유교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스승의 날 과한 선물이 오가는 게 문제였을 때도 있었다니까 선물을 금지하는 지금이 낫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스승의 날이 잊혀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한 대안인데요. 스승의 날, 선생님들께 휴식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스승의 날을 공휴일로 바꿔주세요.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 스승의 날을 공휴일로 바꿔주세요인데요. 저희 학창 시절이랑은 좀 다르게 요즘에는 스승의 날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이제 이 법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카네이션 선물을 제외한 다른 선물은 지금 선생님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선생님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야, 스승의 날이 확 달라진 게 벌써 이제 5년째라는 건데요. 과연 이서연 의원의 제안, 우리 청소년 의원님들은 얼마나 동의할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선생님들께 휴식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스승의 날을 공휴일로 바꿔주세요. 겉으로 크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승의 날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냥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선생님의 날이니까 휴식을 취하시면서 편안하게 기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에는 저희들이 쉬었으니까 이젠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이 쉴 차례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뵙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가능한 선에서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선생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최종 선택! 오! 자, 스승의 날을 공휴일로 바꿔주세요. 스승의 날 변화가 필요하다 대 아니다 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사제지간의 정이 예전 같지가 않아. 요즘 아이들은 스승의 은혜를 모른다니까. 이런 말을 어른들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2021년 요즘 우리 청소년 의원님들은 스승의 날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지가 먼저 궁금하네요. 스승의 날은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가치 있는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축하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두 위원님들 모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승의 날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왜 5월 15일인 거죠? 이제 1958년도에 이제 충청남도 한 학교에서 아프신 선생님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학생들이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퇴직하신 이후에 일정하게 날을 정해서 찾아뵙기도 했는데요. 이래서 충청도에서는 1963년부터 은사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64년에는 은사의 날에서 스승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65년에는 5월 26일이었던 그 스승의 날이 5월 15일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날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이 날을 이 스승의 날로 한 이유는 이제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문화와 교육 발전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명칭 날짜는 60년 가까이 그대로인데
스승의 날의 풍경은 사실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소년 위원님들은 지금의 스승의 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의 스승의 날이 기념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평소 똑같이 그냥 수업만 하거든요. 1학년, 2학년 때는 학교에서 준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는데 3학년 때부터는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스승의 날에 부모님이 선물을 드리는 것은 금지를 해도 괜찮지만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년에 딱 하루잖아요. 글쎄요. 중학교 때 한 번은 전교 회장령이 작전을 짜서 선생님들의 강당에 모셔서 서프라이즈로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스승의 날이거든요. 지금의 규칙을 유지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으니까 매번 스승의 날이 똑같이 느껴져요. 반 친구들과 칠판을 그림이랑 풍선으로 꾸미고 롤링페이퍼에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적고 이 정도까지인데 학년이 달라져도 매년 똑같은 준비를 하고 선생님도 매번 똑같은 걸 보시니까 서로 특별한 날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겉으로 크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승의 날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카네이션은 기본이고 각자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것들도 했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위원님들도 아마 주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지금 스승의 날의 풍경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스승의 날 감사 인사는 주로 SNS로 보내요. 손편지를 써서 드린다고 해도 겉으로는 봉에 네모난 모양의 봉투잖아요. 괜히 오해 받으실까 봐 신경이 쓰여요. 학교 선생님은 법 때문에 안 되지만 학원 선생님은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스승의 날에 학원쌤에게만 작은 선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승의 날에 예전에 반 친구들이랑 같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러면 이미 어쨌든 졸업한 선생님들은 카네이션을 드려도 괜찮으니까 선생님도 되게 부담 없이 맞아주시더라고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작은 선물 정도는 괜찮다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마찬가지로 선물이 안 되잖아요. 유치원 때는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가져가서 선생님 친구들 나눠 먹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는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가져간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못 드신다고 사서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참 각박하구나 싶어요. 각박하구나 느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학생의 입장에서 현재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스승의 날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을 한번 VCR로 확인해 볼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 학생한테 선생님이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저희 아들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는 심적 부담이 되게 좀 컸었어요. 맞아요. 이게 부담스럽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안 하면 또 우리 아이만 이렇게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차라리 아예 촌지 자체가 없어진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괜찮아요. 촌지라는 말 안 들어봤죠? 네. 뒷돈. 그거 비슷한 거. 좋았던 기억은 정말 진심 어린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드렸을 때 선생님이 좋아하셨을 때 추억이지만 그런 모습을 생각했을 때 좋았고요. 나빴던 거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좋은 선물을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못 미치니까 그게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정말 고마우면 내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 끝났을 때 저는 인사를 표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은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니는 도중에 그러는 거는 그냥 괜히 위압감 갖는 분위기 조성하고 다 잘 사는 부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조그맣게 선물하면 다른 누가 더 크게 하면 그런 것들이 비교되고 그러면 심적 부담이 정말 컸었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맞아요. 이게 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조금 뭐 스승의 날하면 마음의 부담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같이 분위기가 선포를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라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표현의 방법이 꼭 물질적인 건 아니고 정말 학생들의 진심 어린 손편지라도 그날 뭐 진심을 담아서 뭐 한 번 선생님 안아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정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거는 편지를 쓰던가 아니면 뭐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또 아니면 잘 돼서 나중에 찾아뵈도 되고 방법 많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부모님 의견에 동의하거나 뭐 혹은 반대하는 위원님 계신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3만 원 뭐 이하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굳이 선생님 진짜 뒷돈을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애들끼리 순수한 마음에 축하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안 되지? 하고 이해를 못 했는데 네. 막상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또 영상을 찍은 걸 보니까 또 그럴 수 있긴 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과거에는 실제로 좀 부작용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걸 또 경험해 보셨던 세대니까 네.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네, 스승의 날 선생님께 카네이션은 물론 작은 음료수 하나도 드리면 안 되는 게 지금의 법이다 보니까 너무 과하다. 조금은 좀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반 전체 3만 원 미만 선물은 허용하자 대 반 전체 3만 원 미만 선물도 안 된다 입니다. 자, 요즘은 한 반에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는 2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명? 저희는 30명. 30명. 네, 그러면은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 전체 3만 원을 모으려면 한 명당 1,500원 정도씩 모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 금액은 스승의 날 선물로 허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스승의 날 선물을 드려도 되던 때라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선생님께 편지도 쓰고 작은 케이크와 꽃까지 준비해서 깜짝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셨고 저도 그때 즐거웠던 추억이라서 이 정도 비용은 순수한 마음으로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의 스승의 날이 사제지간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함께 준비하는 선물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작은 선물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3만 원 정도의 선물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지만 이게 허용이 되면 그 다음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점점 액수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모으니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반 전체가 돈을 모을 때 혹시 돈이 없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용돈을 적게 주실 수도 있고 스승의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용돈을 다 썼을 수도 있고 혹시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소외감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학생인 제 입장에서는 1,000원 정도는 없으면 친구한테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핑계가 되는 날이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반 전체가 함께 준비한 선물은 어떤 한 사람이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준비하는 선물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는 학생들이나 받는 선생님이나 선물의 의도에 왜곡될 일이 없으니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서 저도 어느 쪽이 더 좋겠다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 외국에 스승의 날이 있나요? 다른 나라의 스승의 날은 어떤 풍경일지도 좀 궁금해요. 중국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스페인 이렇게 스승의 날이 있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데요. 베트남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이 스승의 날이에요. 이때는 법정 공휴일이지만 똑같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진 않고요. 학생들과 선생님이 모여서 함께 축하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5월 둘째 주가 스승의 날 주간인데요. 학생들이 $50 정도의 선물을 선생님한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사과를 드리는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경사회 때 수업료를 감자나 사과와 같은 농작물로 대신했던 것에서 비롯했다고 하네요.
네, 스승의 날로 지정된 날짜들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본질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스승의 날을 공휴일로 바꿔주세요.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요. 스승의 날 공휴일로 지정하자. 네, 찬성, 반대,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스승의 날은 말 그대로 선생님의 날이니까 휴식을 취하시면서 편안하게 기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문자로 보내고 편안하게 휴일도 보내고요. 본인이 편안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이제 스승의 날에 졸업한 학교들을 친구들이랑 같이 찾아가서 선생님을 뵙거든요. 근데 휴일이 되면 선생님도 출근을 안 하실 테니까 만나기도 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막상 휴일이 되면 아마 선생님을 만나기보다는 밀린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고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안세윤 의원님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를 맡아준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다 성향이 되게 다르셨는데 네.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오. 다 너무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죠. 알겠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저희들이 쉬었으니까 이젠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이 쉴 차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반대하는데요. 공휴일이 되면 저도 쉬니까 좋지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뵙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가능한 선에서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선생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휴식보다 추억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건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양쪽의 의견이 정말 팽팽합니다.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스승의 날을 다 뜻깊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같다고 그래도 생각을 해요. 자, 스승의 날을 공휴일로 바꾸는 것과 별개로 평소 이날은 공휴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날이 혹시 또 있으신가요? 저는 헌법을 공표한 날인 제헌절이요. 헌법도 한글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날과 똑같이 휴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8월 12일에 청소년의 날이라는 날이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선 따로 뭔가 축하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유엔이 지정한 날인데 그날이 공휴일이 되면 학생들도 이제 공부 걱정 없이 하루를 좀 편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버이날이요. 부모님께서도 쉬시면서 가족들이랑 뜻깊은 자리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달력이 온통 빨간색이 되면 네,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요. 왜냐하면 제가 종교는 없지만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거든요. 하루는 놀기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전 공휴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생일에는 학교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공휴일이라는 말만 나와도 다들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날이 공휴일이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주로 스승의 날에 예전에 학교 선생님을 찾아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늘 학교에 계시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깜짝 하고 학교로 찾아가서 배웠었는데 따로 약속 시간도 잡고 장소도 마련하면 좀 더 번거로워질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이 휴일이 된다고 해야 할 공부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학생들에게 딱히 좋을 건 없죠. 기념일을 딱 그날 챙기고 그날 축하해야 하는데 스승의 날이 휴일이 되면은 지금 선생님들께는 감사 인사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휴일이 돼서 선생님들과 학생이 따로 스승의 날을 보내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주제를 제안한 우리 이서연 위원님, 스승의 날 공휴일 지정해 주세요에 대한 정리 발언 한번 들어볼게요. 스승의 날은 선생님을 위한 날인데 정작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에 평소와 똑같이 수업을 하고 학생들에게 마음 편히 축하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보내는 날과 다를 게 없다면 과연 기념일일까요? 선생님들에게 편안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스승의 날을 공휴일로 바꿔주세요. 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결정의 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 마음의 결정 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최종 선택! 네, 우리 이서연 위원님의 스승의 날을 공휴일로 바꿔주세요 는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대표 제안자 이서연 의원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선생님들이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평소에 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선생님들한테 영상 편지 한 번씩 써볼까요? 제 꿈을 많이 응원해준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긍정적인 말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제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시던 중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되게 무섭고 약간 묵뚝뚝한 분인 줄 알았는데 종합실험 날 방학 과제를 봤는데 그 뒤에 딱 써있던 장문의 편지 진짜 아직도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미숙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중3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통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와 잘 놀아주시고 전통놀이를 알려주신 하종원 선생님, 그리고 저희를 존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최연주 선생님께 모두 감사합니다. 자,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변호사님은 어떤 소감을 또 말씀해 주실지 궁금해요. 네, 저도 청소년 위원님들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저희 스승님들, 은사님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이번 스승의 날에는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민주주의 이번 주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 그리고 청소년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와 주제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